자, 제대로 잘 보이나요? 이것도 네. 잘 찍은 케이스라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. 그 아동센터 명판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찍으셔야 돼요. 교수님 왔다 그러면 반장님은 뛰어나가야 돼. 그 KF94 마스크가 실내 산소 농도가 18%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약간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켜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답니다. 그래서 마스크 오래 쓰면 입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환기를 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 이제 실습을 쉽게 한 사람들은 창업을 빨리 합니다. 창업을 성급하게 합니다. 실습해 보니까 너무 쉽다. 그래서 실습을 조금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이 성급하게 창업을 하면 굉장히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. 왜 성급하게 창업을 하냐면 친구가 창업했는데 수지가 굉장히 맞더라. 그래서 창업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 과거의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미국에서 원자탄 2대를 터뜨렸더니 항복했다.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항공기가 작아서 그 원자폭탄을 싣고 논스톱으로 미국 본토에서 일본에 올 수가 없었대요. 그래서 중간에 급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급유지를 하는데 미군이 15만 명이 죽었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폭탄 2개 터뜨려서 걔네가 우리가 해방을 했는데 왜 걔네 폭탄 터뜨렸어?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너무 쉽게 우리한테 해방을 줬어.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. 과정은 미국이 그 뭐 필리핀도 점령하고 중국도 중일 전쟁에서 이기고 말레이시아도 점령하고 뭐 사이판, 괌 다 점령한 거죠. 미국 당시 괌 같은 경우는 미국령이었죠. 옛날에 이제 에스파니아령이었다가 미국이 걔네 이겨가지고 차지했는데 그걸 또 일본이 차지했다가 근데 그걸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. 해전 1930년대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해군력이 최고인 그 일본을 미드웨이 해전에서부터 차례차례 다 해서 원자폭탄 한 발을 터뜨렸다는 거죠.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가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했는데 수지가 맞는다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간호과를 졸업해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거죠. 20대부터 그걸 본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한 몇 년 하다가 온다는구나. 그런 경험,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무르익어서 50대 중반에 그 사람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여러분이 뭐 친구가 잘한다 해서 성급하게 창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단계적 창업을 해라. 그 많이 얘기하죠. 단계적 창업. 초기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먼저 해야 돼요. 요양사 파견 사업. 이건 수지가 안 맞는 거죠. 그걸 하면서 5년, 10년 후에 고객을 다 확보해 놓고 주간보호센터를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 10년 하면서 요양원에 올 손님을 또 다 확보해 놓고 요양원 창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첫 번에 요양원 다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여기 우리 이 선생님 거 이거 원래 이름 밝히지 않는 건데 자, 내려가 봅시다. 자, 보세요. 첫 번째 간 봅시다. 예.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100점, 심지어는 200점 줬는데 교수가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교수의 태클은 뭐냐면 기분 나쁘지만 너 기왕 고생한 거 100점 맞아라. 이렇게 하면 내 100점 줄게. 그런 뜻이에요, 사실은.
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분 간격으로 쓰라는 거예요, 교수가. 그러면 내가 100점 줄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1시간 간격으로 쓰잖아요. 그렇죠?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1시간 간격이지만 충분히 썼잖아요. 8줄 썼으니까. 이거는 뭐 30분 간격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교수 중에는 아주 비평적인 교수들도 있어요. 그게 그들의 사명이니까.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9시 반까지 청소했다. 근데 사실은 청소 1시간 했어. 근데 교수는 30분 간격으로 하라고 해.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방역을 했다 그러면 되잖아. 그 다음에 교수가 왜 한 줄로 쓰냐? 싫어해. 교수 한 줄 싫어해요. 2줄 이상 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쓰는 거죠. 현관 방역, 강당 방역, 상담실 방역, 사무실 방역, 식당 방역, 주방 방역, 화장실 방역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이 고생했는데 너무 한 줄로 짧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. 자기의 그 감정 정서 표현 잘했죠. 이걸 또 하라는 거죠. 여기 보면 실습 내용, 시간, 내용 등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죠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어떤 분은 그냥 청소, 뭐 방역 이렇게 1시간씩 그렇게 쓰는 분도 있기도 한데 자세히 쓰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또 밑에다가 자세히 쓰는 분도 있어요. 그런데 교수는 첫 줄부터 좀 자세히 쓰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자세히 쓰는 게 좋죠. 여기 잘 썼어요. 뭐 청소라고 안 쓰고 2인 1조 좋은 말이잖아, 그렇죠? 저는 이렇게 똑같이 했지만 자세하게 썼잖아. 소독 약이 묻은 걸레로 책상, 의자, 문고리 닦고 했다. 청결이 우선시 되는 순간이고 자세가 새로졌다. 아주 잘한 케이스예요.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다 잘했어요.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또 조금만 더 내려가 봐요. 여기 원래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실습생 업무 인수인계 그렇게 쓰고 끝 했는데 제가 좀 줄수를 늘려라 그래서 늘린 거예요. 현관문 여는 거. 하여튼 배운 건 다 쓰는 거예요. 그 좋죠. 다 잘했어요. 자, 그다음 또 장 선생님 한번 켜보세요. 다른 건가요? 꺼야지. 장 미역 한번 쳐보세요. 아까도 있었죠. 칭찬하는 거니까 이름이 올라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. 상 받는 시간이니까. 오케이. 그거 한번 해보세요. 첫날 이거 아니요. 요건 어제 첫날 거 아니죠. 조금 더 앞으로 어제 거 올라가 보세요. 어제 거 해보세요. 어제 거요? 627? 오케이. 이거죠? 그거 한번 해보세요. 그 6인가? 그런가 보다. 오케이. 올라가 보세요. 더 올라가 보세요. 오케이. 자, 좋아요. 자, 좀 내려갑시다. 오케이. 저기 첫 번째. 조금만 올라가요. 발열 체크, 출근부 작성, 청소 및 정리 점검, 소독 점검표 및 방역 활동 유지 작성. 아주 잘한 케이스예요. 그렇죠?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발열 체크. 이제 상세하게 쓴 거죠. 밑에 가서는 거의 30분 간격을 잘 썼죠. 그다음에 22분 전에 출근해서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 출근했다.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코로나 발생했다 그러면 이분은 면제부가 되는 거야. 다 한 거니까. 그런데 이게 증거가 없어 그러면 가서 취조당해야 돼. 그래서 하여튼 그 옛날에 그렇게 했죠.
하여튼 적자 생존 많이 써놓으면 그게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. 누가 터무니없이 요즘엔 소송도 걸어요. 근데 자세히 써놓으면 그게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. 예, 10명의 선생님들이 3조로 나눠서 청소하고 소독약 뿌리고 했다. 그 다음에 슈퍼비전, 뭐 환기에 대해서, 뭐 인쇄에 대해서, 분리수거에 대해서 또 해놓고 다시 또 부연 설명. 이렇게 되면 용량이 늘어서 좋잖아요, 그렇죠? 예. 환기, 창문이 20여 개다. 그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창문 몇 개냐 물어보면 한 5개 되나요?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스위치가 몇 개죠? 전기 스위치가? 30 몇 개죠. 예. 그런데 몇 개냐 물어보면 10몇 개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. 예. 자기가 사용한 거 그밖에 안 되니까. 그래서 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, 확인. 어떤 분은 실습이 끝날 때가 됐는데도 2등이 스위치가 어딘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거 파악해야 돼. 왜냐하면 비상시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시를 생각해야 돼요. 화재가 났다. 그럼 어떻게 되나? 연기가 있겠죠. 그래서 보통 시야가 있는 부분에 대부분 연기가 차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는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문 살짝 제 눈높이에 안 붙였잖아요. 애들 눈높이에 붙이는 거죠. 뭐든지 그래요. 아이들 눈높이에. 그래야 화재 시에도 보이거든요.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심지어 계단 개수를 파악해야 된다. 화재 시에. 여러분 아파트 내려갈 때 왜?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. 그때는 개수를 세가지고 내려가야 돼. 안 그러면 넘어져요. 그렇죠.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내 집에서 1층으로 도망가는데 계단 수 몇 개인가 이렇게 한 층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한 개가 15개인데 그거 파악하면 화재 시에 나도 살고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남들이 또 거기서 깔리거든요. 남도 살리려면은 쓸데없는 거 다 파악해야 돼요. 스위치 위치 파악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또 화재 시에는 뭐 전기 차단기를 내려라 뭐 그런 경우도 있죠. 전기 차단기가 어디 있느냐 화재가 번지지 않으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뭐 일지 간단하게 다 썼어 그러지만 또 나중에 위해서 조금 수정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 성격이 그런 거 있잖아요. 말이 짧은 사람, 글이 짧은 사람. 그럴 때는 좀 글이 좀 긴 사람 거 좀 보고 좀 이렇게 참고하고 또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장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요. 간호사 출신이니까 이게 그게 잘 하시더라고. 저는 대답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집사람한테도 말 잘 안 해가지고 혼나고 그러는데 그 말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팀을 지어서 밥 먹으라 하는 이유도 그런 뜻도 있어요. 나 내성적인데 자꾸 반장이 말 시키고 하면 자기도 말하게 되고 또 다음에 자기가 또 반장 되면 옛날에 나는 내성적인데 옛날 반장이 이런 질문하고 말했다.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극복할 수 있죠. 예.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날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후배들한테 좀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또 중요해요. 우리 하루 이틀밖에 안 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니까 막 질문 많이 하세요. 네. 다음부터 질문하려면 일부러 불러가지고 질문해야 되니까 마지막 기회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역시 교환 고생하시는 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.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재밌더라. 내가 창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의식 가지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. 오늘도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